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시험이지만 오늘도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남은 게 3강이 남았었는데 너무너무 이게 일정이 하루하루가 타이트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미 앞선 그 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안 올려드린다고 해서 뭔가 수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일요일이고 저는 이제 여전히 졸린 눈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빙언 알람콜이라고 하고 있죠. 어쨌든 간 경고음이라는 걸 내므로써 밑에 나오지만 꼬리치새, 이 치새는 말을 해줍니다. 포식자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텔은 기본적으로 4형식 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2개 쓰거든요. 포식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스팟이란 친구가 수동태로 쓰여졌고요.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이 꼬리치새, 이 새 종류죠. 이 새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located를 알려주는 겁니다. 스팟이라는 건 자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걔네가 알람음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자, 일단 걔네들이 알려지게 되면 꼬리딱새라는 친구가 일단 알려지게 되면 포식자들의 가능성인데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인지에 대한 설명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론칭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성공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굳이 이런 소리를 만들어냈겠죠. 왜 그런지 봤더니 꼬리딱새가요.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keep, cover, 이제 뭐 seek이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cover라는 거 이제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기를 덮어줄 수 있는 그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숨을 곳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많은 종들인데 어떤 종들이냐면 이 파충류에서 도마뱀이죠. 여기에서 캥거루의 쥐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들 같은 경우 포식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고음을 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예를 들면 자신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는 앞에 있는 방식대로 보통은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keeps the signal honest라고 해서 자, 무엇이 그 신호를 솔직하게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신호들이 솔직함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보장해 줄 수 있었나? 걔네들의 진화론적인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나? 왜 그러면 don't better, 이 말하자면 꼬리치새가 emit 이러한 신호를 배출을 하는가? 그것도 at frequent interval, 되게 빈번한 그죠? 간격을 두고서 얘네들 왜 방출을 할 수 있었나? 마치 어떤 경우에서처럼 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서처럼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in case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있죠. 갑자기 이렇게? 네, 여기서는 이제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가 생략되어져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in case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포식자,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대열이라는 친구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없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주어이다 보니까 동사에 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around. 주변에 있는 일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처럼 그죠? 얘네들 이 소리딱새가 이러한 신호들을 왜 배출을 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괜찮나요? 요거는 신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말하자면 경고음. 걔네들이 배출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네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다른 종들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 어떤 진화론적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솔직한 신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유고요. 그 신호음이라는 게 알람콜 경고음이라는 것은 항상 포식자들을 단념시킬 수는 없습니다. deter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지만 주석으로 단념시키다라는 뜻이고 단념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앞에 있는 the calls를 가리키죠. 그렇게 얘네가 경고음을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가능성을 낮추어 줍니다 라고 앞에 있는 chance랑 똑같습니다. odds, 가능성을 낮춰주는데 공격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를 아예 단념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if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먹이가요, 이미 저 포식자에 의해서 자리라는 것이 위치라는 게 감지가 된 거예요. 지금 먹이가 이미 포식자에 의해서 위치가 감지가 되어진다면 지금처럼 신호음을 준다는 건 동명사 주어로 쓰여졌죠. 얘네가 경고음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be worthwhile.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이가요, 자신의 위치를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지도록 하는 건데요. 포식자에게, 근처에 있는 포식자들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먹이라는 애가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때 그것은 먹이겠죠? 그 먹이라는 친구는 made, 만들어줍니다. 5형식 사형 동사이기는 합니다만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고 둘의 관계가 수동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위치라는 게 알려지게 되는데 근처에 있는 포식자들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얘가 위치라는 게 다 감지되지 않으면 저 포식자에게 알려지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디에 포식자가 있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지 않으면 이런 거죠. 자기가 신호음을 딱 보냈을 때 그럼 주변에서 뭔가 포식자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신호음이 울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포식자들이 얘네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 얘네가 어쨌든 간 자기가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포식자가 다가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람음을 울렸을 때 기본적으로 포식자들이 움직움직 거리면서 그 소리 때문에 걔네들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걔네가 감지할 수 있어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얘네가 그걸 알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먹이 같은 경우는요.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 지금처럼 경고음을 보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게 되는데 오직 조건이 어떨 때만요.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포식자를 감지했을 때만 걔네들 신호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결국에는 그 신호음이라는 것은 되게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오직 이런 상황에서만 걔네 신호음을 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죠? 진화론적인 이점이라는 건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죠? 내용은 정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여기서 spot이라는 단어 자체가 발견되다. 포식자에 의해서 이미 발견이 됐네 안 됐네 의외잖아요. 먹이라는 게 이미 포식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면 얘 소리를 발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포식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내므로써 스스스 걔네가 움직이는 거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포식자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이때는 자기네들이 주변에 포식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납득이 좀 되시죠? 그래서 얘는 알람음이라는 것 자체로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발견되도록 함으로써 포식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4번은요. 비교 우위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이제 comparative advantage가 비교 우위의 이론입니다. 얘네들은 처음으로 제안이 되어졌는데 데이비드 리코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817년에 제안이 되어졌고요. 정확한 과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1817년 그가 이 생각을 증명을 한 순간이었는데 바로 와인과 옷 생산이라는 것을 조사를 한 거예요. 포르투갈과 영국에서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계부사라는 친구 조금 착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817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 포르투갈 어떤 이론인지 모릅니다. 포르투갈과 영국에 있어서
와인과 의류,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두 상품이요. 두 상품은 앞에 나왔던 와인과 의류를 이야기하겠죠. 이 두 상품이라는 것은요, 만들어질 수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훨씬 더 쉽게 생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England, 영국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는 친구가 포르투갈과 영국 이렇게 해서 전치사 명사로 비교를 하죠. 어쨌든 간 여기에서 만들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두 부류 다, 두 제품 다 여기서 생산이 더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상대적인 생산의 비용, 두 물체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옷과 와인을 이야기하겠죠. 생산의 비용, 상대적 비용이 다릅니다. 어디에서 다르냐면 각각의 나라에서 다릅니다. 이치 뒤에 단수명사, 여기서는 각각의 나라 였어야 봤자 포르투갈과 영국이었을 것 같지만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두 나라에서 상대적 생산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이 쉬운 건 포르투갈이 맞지만 상대적 생산 비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생산이 쉬운 건 포르투갈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 비용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와인의 생산은요,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포도는 약간 더운 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도 여름에 포도를 먹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좀 습하고 온화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생산이 좀 힘들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옷은 되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산업혁명이잖아요. 산업혁명을 겪었던 나라다 보니까 공장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얘기했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생산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착안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상대적 생산 비용이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와인인가요? 와인은 힘들고요. 옷은 쉬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있는 대절이야가 진짜 주어입니다. 여기에는 높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요? 영국이요. 와인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와인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와인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대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주어인 거고요. 여기 있는 워라는 친구가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나은데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나으냐? 의류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어휘적인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쉽습니다. 둘 다의 생산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록이란 친구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in 포르투갈이란 친구가 삽입되어져 있는 거고 이게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죠. 두 제품 다 생산하기 쉽지만 어쨌든 간 경쟁적 우위라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경쟁적 우위냐면 와인이라는 것을 잉여로 공급해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죠. 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영국의 잉여 옷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it은 와인의 잉여품을 말하는 거겠죠. 되시겠죠? 얘는 포르투갈은 생산이 쉽다 보니까 두 개 다 생산을 하지만 근데 와인에 집중을 하는 것을 집중이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을 무엇과 교환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영국의 옷과 교환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와인은 싼 값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싸지 않고요. 그죠?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싸지 않고, 그리고 옷 하나보다 또 와인값이 훨씬 더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와인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영국에서 충분하게 만들어진 옷과 바꾸는 게 얘네들한테 훨씬 더 경쟁적으로 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문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의 범위를 무엇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냐면 얘가 목적어고 enable이라는 친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경쟁적인 범위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투자라는 것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지금처럼 높은 품질의 생산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와인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것이 연결하자면은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와인의 더 특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 규모도 안정되는 거예요. 전문화가 됐어. 경제 지위가 정확하게 확정되는 거죠. 보장되는 겁니다. 보장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요. 투자를 했어요.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문화도 되지만 우리가 투자도 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되죠? 자, 마지막 문장 보면 영국도 또한 이점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타협이라는 걸 합니다. 영국도 이점을 거뒀던 거는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의복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요. 옷을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듭니다. 얘네도 타협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점이라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걔네들은 여전히 어떤 거를 즐길 수 있게 되냐면 지금처럼 더 싼 값으로 만들어졌던 와인의 공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와인의 공급에 접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얘때 it은 이제 잉글랜드겠죠. 그 공급이 자신의 집에서 가능했던 것보다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생략이 된 거는 앞에 있는 a supply of wine이라고 보시면 돼요. It was. 그것이 집에서 가능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싸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공급할 때, 와인을 생산할 때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싼 값으로 생산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분사로 쓰고 있죠. 그죠? 여기 사실 이리지가 생략됐고요. 결론 가루로 묶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이 비교급의 내용 자체가 여기 앞에 생략된 게 which was였을 거잖아요. 이 which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와인의 생산일 거고요. 그거를 대신 받는 it이 생략되었다. 그리고 이 was도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사죠, 대동사.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는. was를 넣으셔야 됩니다. 가능했었던 것보다. 되시겠죠? 타협을 해가지고 어쨌던가 좀 더 싼 값의 와인을 즐길 수 있다. 근데 대신 의복의 생산에 대한 비용은 똑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되죠? 옷 생산은 비용은 유지를 하는 거고 플러스 와인은 싸게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타협을 통해서 이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because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뒤에 이유를 써준 겁니다.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 괜찮죠? 양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번이고요. 자, 보게 되면 스포츠, 걔네들이 계획한 것에 따르면, 걔네들이 만들어진 방식에 따르면 스포츠라는 것은요, 매우 구조적입니다. 매우 구성이 잘 되어져 있대요. 걔네들은요, 어떤 것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제도적으로 정의되어진 규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걔네들 위계적인 권위자들의 패턴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마지막, 걔네들은 종종 과도하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 쏘대꿈은 걔네들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
seem이라는 동사 뒤에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쓰셔야 되죠. 이 형식 동사니까 그 앞에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근데 나는 맹목적으로 어떤 명목상으로 이 플레이 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는 되게 구조적입니다. 스포츠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딱 계획이 잡혀 있다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 봤더니 스포츠 안에는 규칙이 있고요. 이 말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상술해 주죠. 여기 안에는 규칙이 있고 여기에 그래서 involve란 단어 쓰고 있죠. 밑에 나오지만 계급에 따른 권위자들의 패턴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요. 그죠? 권위죠? 권위자들의 패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놀이와 뭐 시합과 관련이 있어요. 과도하게 규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합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이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납득이 되죠. 이거는 권위자들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1군 선수, 2군 선수 야구로 따지면 그런 것들에 다른 이제 패턴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늘 그죠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비록 그것은요 흔하게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스포츠를 합니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과 관습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도 있고 관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종종 디스턴트 스포츠라는 것을 어떤 영역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주느냐 이 플레이, 놀이의 영역으로부터는 멀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명목적으로는 이거 놀이였네요. 그죠? 놀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스포츠를 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규칙과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플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스포츠에서는 보다시피 규칙과 관습이라는 게 관습으로 선수들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 스포츠랑 그냥 놀이의 지배적인 형태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놀이와 좀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스포츠는 그래서 놀이의 공식적인 형태를 나타냅니다. 포멀라이제이션, 얘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스포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는 놀이의 공식화. 스포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다시피 플레이가 여기서 놀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놀이와 명목적으로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스포츠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놀이였다. 저기 위에 있는 단어. 어쨌든 플레이와 스포츠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플레이 스포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놀이의 하나의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규칙이 있고 관습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놀이는 조금 별개입니다. 라고 얘기죠. 스포츠는요. 어떤 거에 대한 놀이에 대한 공식적인 형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with 명사 분사 구문입니다. with를 쓰고요. 명사를 쓰고요. 분사를 쓸 텐데 분사 1번이고 분사 2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그리고 움직임은 지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조사가 되어져서요 라고 해서 우리가 분사를 PP 형태로 적습니다. 되게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그래서 규칙 그죠? 아래 놓여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subjected to 그래서 그 모든 움직임이 어디 아래 놓여지게 되냐면 규칙의 해석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게 되냐면요. 게임 오피서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 하고요. 그리고 리그의 행정관들이 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해석을, 규칙에 대한 해석은 심판이 하게 되고 행정관들이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놀이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철저히 조사를 받는 거고요. 플러스 규칙, 그리고 규칙에 따른 해석, 이 둘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괜찮죠? 그런 겁니다. 자, 스포츠와 규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운동선수들 아니면은 오너라고 해서 구단주라고 하셔도 되고요. 훈련하는 사람들 등등등 얘네들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게임에 투자를 하게 돼요. 걔네가 하게 되는. 그죠? 운동선수들은 선수들 차원에서 투자를 하죠. 자신들의 몸을 가꾼다거나, 몸값을 올린다거나, 투자자들은 너무나, 그죠? 소유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구단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고요. 훈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팀이 잘 돼야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걔네들의 생계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달려있냐면 스포츠 세상에서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게임에, 스포츠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성공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투자의 영역, 스포츠에 있어서 투자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여가적인 거면서 놀이적인 측면, 게임 그 자체의 놀이적인 측면보다 아웃웨이트, 더 중요합니다. 그죠? 뛰어납니다. 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단순하게 즐거움보다, 이것보다 얘네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되시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게임을 강조해주는 강조의 제기대명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따라서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는요, anything but은 얘를 제외하고 그 어느 것이나 라는 뜻이거든요. except의 뜻이에요. 그죠? 그걸 제외하고 어느 것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다니까 얘는 아닌 거잖아. 이건 never의 뜻입니다. 결코 오락이 아닙니다. 그죠? 뭐에 대한 참여자들에게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보다시피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편화시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는 이런 거다 보니까 얘네들 오락일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참여자들한테 얘는 강조 구문이거든요. 스포츠라는 것은 만들어내게 되는데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자 그 다음에 제약이 될 수,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죠? 스트레인, 어쩌던가 텐션, 긴장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걔네들한테 제약이자 긴장감 이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얘네는 투자인이고 걔네들한테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좀 시작에서는 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스포츠는 놀이의 일원이긴 한데 걔네보다는 좀 더 규칙이 있고 권위자의 패턴이 있는 좀 구조적인 거였어. 그러면서 스포츠와 플레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건 스포츠 안에는 규칙과 관습이라는 게 있어서 선수들이 통제되기 때문이고 놀이의 공식화되어진 형태를 우린 스포츠라고 해 라고 앞부분에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걔네들의 움직임 자체 하나하나가 그죠, 하나의 통제 속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걔네들한테 그것은 투자입니다. 이 참여자들은 선수일 수도 있지만 거기는 구단주일 수도 있고 훈련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생계가 달려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의 성공이 생계에 달려 있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은 즐기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즐기기보다는 투자의 측면이 훨씬 더 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오락이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스포츠라는 것은 걔네들의 스트레스 인자이자 뭐일 수밖에 없다? 스트레인은 제약이자 긴장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이자 긴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참여자들 입장에서 마지막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